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음악의 조화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사상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인이 핵심 상석이 있고, 이 인을 실천하기 위해 예라는 행식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는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음악은 사회 구성원들이 갈등과 반목을 잠재우고 화합시키기 위한 최고의 덕목으로 이 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은 천지의 조화를 이루고, 위대한 예는 천지와 같은 절조를 이룬다. 음악이란 천지의 조화이며 예는 천지의 질서이다라는 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음악이나 소리의 조화로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땅의 질서나 규범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존재 방식일 것입니다. 얘기해 보면 음악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제작되고 예는 땅의 이치에 따라 제작된다. 그래서 예가 땅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질서가 혼란해지고, 음악이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조화롭지 못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예악을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화로운 음악은 하늘이나 자연 상태를 따르는 원리나 구조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피보나치 수열이 가진 수익 규칙성이나 조화로움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천문학자인 케플러가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우주의 조화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그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황금 비율을 금덩어리와 신기한 보석으로 비유했을 만큼 이 수학적인 구조와 행태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찾아볼 수 있고, 황금 비율은 1대 1.618이나 0.618과 같이 직사각형 행태의 비율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황금 비율은 직사각형 속에 정사각형이 들어있고, 정사각형 안에 직사각형을 그려보면 로그나선 행태의 피보나치 수열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수 있는 피보나치를 찾는다면 케플러의 말처럼 금덩어리와 보석을 동시에 갖게 되는 행운을 거머쥘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수와 분수를 통해 이해해왔지만, 이를 무리수에서 그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이 두 무리수가 루트 2와 루트 5라고 보면 이 두 수는 각각 1.414와 2.236이라는 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수를 먼저 대해보면 대략 3.6이 되고, 이 3.6은 루트 13의 수에 해당됩니다. 13은 앞에 있을 루트 5를 더하게 되면 5.83이라는 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수는 루트 33의 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루트 2에서 시작된 무리수는 루트 3, 루트 5, 루트 13, 루트 34, 루트 89와 같은 수열을 형성하는데, 이 수들은 덧세명 안에 연쇄적인 고리로 연결된 피보나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열에서 루트라는 무리수를 벗겨보면 2, 3, 5, 13, 34, 89의 수열이 마치 빙산의 일부가 바닷속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감추고 있듯이 거대한 삼각형 구조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은 행태인데, 이것을 파스칼 삼각형 구조처럼 수직으로 세워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좌측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들은 모두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3, 5, 8, 13, 21의 수열이 우측 가장자리의 수열 2, 5, 13, 34, 89의 수열을 형성하지만 우측 가장자리에 위치한 수열은 루트를 씌운 무리수 형태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형성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스칼 삼각형 구조처럼 배치된 수들을 보면 각 층에 위치한 수들이 모두 그 인접한 도수 사이에 피보나치의 대称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대각선에 배치된 수열들은 도수 사이에 두수 사이에 38, 21, 5와 같은 수열이 빠져 있으므로 만약 이 수열을 채우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나치 수열이 나타나면 이 삼각형 구조도 또 다른 형태의 삼각형 구조로 바뀌게 되겠죠. 어쨌든 이 수열을 통해 삼각형 구조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은 밑변의 제곱이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으로 간단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삼각형 구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려면 세 변의 수가 모두 제곱수 형태를 가지면 되는데 먼저 무리수 형태의 2, 5, 13, 34를 제곱수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수들의 제곱수는 이처럼 두 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두 제곱수들은 제곱을 벗긴 수들이 위에서 아래로 피보나치 수열들이 차례대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무리수들의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삼각형의 연쇄적인 연결 구조로 인해 나선 형태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선 형태 구조는 최초의 도수 1과 1이 2등변 직각 삼각형의 두 배를 이루면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1과 1은 빗변의 수 루트 2를 생기게 하면서 삼각형 OAV를 만들고 이 삼각형의 한 변 1과 새로 생긴 2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입하여 루트 5를 형성할 수 있는 삼각형 OBC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 작은 직각 삼각형이 큰 직각 삼각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직각 삼각형의 꼭지점 위치 A, B, C, D, E, F를 컴퍼스로 연결하는 곡선을 그려보면 아름다운 나선 형태의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의 나선 형태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사이에도 나타나고 작은 직사각형이 큰 직사각형으로 변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 우주 구위에는 물론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수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열이 진동하거나 요동하는 현상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 피타고라스가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듣기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까닭을 대장장이에게 물어보니 망치의 무게가 6대 8, 8대 9, 9대 10이라는 정수비가 성립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율에서 망치 무게가 12대 6은 2대 1의 진동수 비이며 한 옥타브의 8도의 차이가 나는 음이 되고 9대 6과 12대 8은 3대 2의 완전 노도 음이 되며 8대 6과 12대 9는 4대 3의 완전 사도음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대 1은 도음이고 3대 1은 솔음이며 4대 3은 미음을 내면서 이들 사마음 도미솔음은 피타고라스가 만든 순정률의 음계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3하음을 바탕으로 도레
도레미파솔라시도의 7음계는 1과 2 사이의 진동시비가 1에서 8분의 9, 64분의 81, 3분의 4, 2분의 3, 16분의 27, 128분의 243 변해가고 한 옥타브 높은 2에 이르러 7음계는 다시 순환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7음계의 분수를 보면 분모와 분자 사이가 2와 3 혹은 그 배수인 8분의 9와 64분의 81, 16분의 27, 128분의 243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분법과 삼분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7음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양음악은 홍삼각치우의 5음계가 유행하였고 이것은 다시 엔드에 이르러 9분의 8의 반음 중심으로 한 12음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음계는 16세기에 이르게 되면 양쪽 줄을 고정된 상태로 줄을 진동하는 실험에 의해 두음의 진동 소리가 정수로 표현되면 아름다운 화음이 난다는 사실이 증명되게 됩니다. 이 순정률이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높이 조를 바꾸게 되면 그 음악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12개의 반음으로 나눈 12음계의 평균율이 7시기에 마침내 나타나게 됩니다. 평균율은 모든 음이 동일한 음정을 갖기 때문에 조바뀜이 자유롭지만 평균율은 완전 팔도를 제외한 어떤 음정도 완전한 해파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정률만큼 아름다운 하음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양음악은 모든 장조와 단조로 연주가 가능하고 조바꿈이 가능한 평균율을 보편적인 음계로 사용하면서 바흐와 같은 뛰어난 음악가의 평균율 클라비어 복집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5음계 외에도 12율려라는 12음계가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는 서양 12음계와 공통점이 많아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피타고라스의 순정률에서 평균율로 이어지는 음계의 발전 과정이 지상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천문학자인 케플러는 천체들이 타원궤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마치 거대한 해악기가 선율을 토해내는 듯한 모습으로 상상하며 천상의 음악을 고안해냅니다. 그는 행성 간의 거리를 음의 높낮이에 대응하면서 행성 간의 조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과정에서 내는 고유한 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케플러는 지구의 음정이 미와 파음을 반복적으로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가 일생을 바쳐 연구한 목표인 행성의 움직임과 천상에서 벌어지는 행성들 간의 음악적 조화는 결국 공상에 불과한 그의 꿈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뒤 18세기 후반에 독일의 천문학자와 보데가 공동으로 연구한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법칙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근사거리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 공식에 따르면 태양의 행성 간의 거리는 수열 0, 3, 6, 12, 24에 4를 더한 결과를 10으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에 따라 구한 7개의 값이 각각 0.4, 0.7, 1.0, 1.6, 2.8, 5.2와 같은 수열인데 이 가운데 세 번째 1.0이 지구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이 중에 2008 AU에 해당하는 천체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하는 소행성으로 그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 공식은 4 플러스 3 곱하기 2의 n승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공식에서 보듯이 0, 3, 6, 12, 24의 수열은
기하급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계의 형성들이 이진법의 기하급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수열을 통해 음악적 조화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티티우스 보드 법칙에서 10을 곱한 수열 4, 7, 10, 16, 28, 52와 같은 수열을 아래와 같은 수열 3, 5, 57, 93, 25, 49, 97, 11, 21, 41, 81, 161과 같은 세 수열과 한번 비교해보면 오히려 천상의 조화법칙은 기하급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아래에 위치한 세 수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평 방향의 기하급수와 수직 방향의 삼수급수 사이에서 조화라는 음악적 아름다움과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 수열에 관한 부분은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으로 보고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